안녕하세요. 저는 17년 차 물리치료사, 이름은 이의주라고 합니다. 저는 뇌졸중, 파킨슨, 이렇게 신경계 질환 대상자분들에게 재활 운동을 하는 치료사로서 특히 파킨슨병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 한 4년, 5년 동안 파킨슨 관련된 어떤 그런 공부들을 제 나름대로 많이 해왔고, 또 파킨슨병 있는 분들하고 운동을 진행을 해서 또 다양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킨슨병 환자가 안전하게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현재 나의 신체 기능 상태를 파악을 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낙상 예방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주의를 한 상태에서 가능하면 활동적으로 움직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아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셔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운동이 파킨슨병의 증상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운동을 해드리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파킨슨병 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아직도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주치의 선생님이 약물요법과 그리고 운동하세요. 운동 많이 하세요. 힘들게 하세요. 라고 이제 병실,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이거 증상이 좀 진행이 되는 병인데 운동으로 좋아지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으로 증상이 관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척도가 있어요. 파킨슨병의 현재 증상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는 호헨야 척도가 있고 이거는 이제 신체 기능만 반영이 된 척도예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척도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활동 수준이나 심리적인 어떤 현재 상황을 다 고려한 그런 척도들인데 운동을 잘 했더니 그런 평가 척도의 점수가 낮아지더라. 그리고 단계가 좋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라고 부르는 거죠. 운동 치료. 자, 두 번째는 파킨슨병 환자의 현재 신체 기능 평가입니다. 아직도 호헨야 척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호헨야 척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지금 나의 신체 기능은 호헨야 척도 1단계부터 5단계 중에 몇 단계에 속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운동 방법과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파킨슨병 운동 왜 해야 할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경 가소성 향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아무리 뇌를 손상을 입은 파킨슨,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가지각색의 신경계 질환 환자일지라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뇌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여전히 남아있고 학습을 할수록 그 기능들이 더 좋아진다는 우리 뇌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니고요. 이제는 신경가소성의 원리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과학자들이나 치료사들이나 의사들이 이 신경가소성을 믿고 재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뇌는 사용하는 만큼 더 좋아지고 사용하지 않는 만큼 더 퇴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 퇴행성 질환 증상이 점점 진행되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가 왜 존재하느냐? 인간의 몸이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
운동을 통해서 뇌를 자극하고 훈련시키고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운동을 가능하면 복잡하게, 어렵게, 많이 할수록 이 뇌의 그 신경 시냅스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결들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끊어졌던 그런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들이 운동을 복합적으로 강도 있게 다빈도로 여러 번 빈도를 반복해서 운동을 하면 그 시냅스들의 연결이 다시 이어지고 희미해져 있던 그런 연결들이 더 튼튼하게 강화된다는 거. 그게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두 번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운동을 했더니 이런 운동 저런 운동, 복합적인 운동, 뭐 12주 동안, 8주 동안 운동을 했더니 파킨슨병 환자들이 증상이 완화됐다는 겁니다. 혼자 걷기 어려웠는데 걷게 되고, 혼자 침상에서 일어나기 어려웠는데 일어나게 되고, 혼자 식사하기 어려웠는데 식사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약물요법 하는 거는 파킨슨병 환자분들 완치하기 위해서 약물 드시는 거는 아직까지는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킨슨병에 따라오는 다양한 운동 증상, 그리고 비운동성 증상들을 최대한 내가 일상생활에서 덜 불편하게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물을 드시는 건데 이러한 운동요법들, 운동치료, 이런 운동 방법들로 파킨슨병의 증상들이 완화가 되더라.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세 번째는 호흡냐 척도에 따르면 4단계에서 5단계, 4단계에서 5단계 분들은 거의 소파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하시는 정도의 기능의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용 증후군.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 몸을 활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이 합병증들이 사실은 특히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제일 무서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일 거예요. 첫 번째, 욕창. 두 번째, 폐렴. 세 번째, 관절 구축. 네 번째, 근위축. 근력이 약해지고 왔을 때 종아리, 허벅지, 팔뚝 근육들이 이렇게 약해지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침상에서 일어나는 게 어려워지고 혼자서 침대 끝에 앉아 있는 것도 어려워지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폐용 증후군에 따른 2차적인 기능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 파킨슨병 운동의 효과에 대한 논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네 가지를 가져와 봤거든요. 다 2023년 최근에 나온 논문들입니다. 자, 1885명의 파킨슨병 환자에게 가정운동 프로그램을 한번 시켜봤어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어떤 것이 좋아졌냐? 전반적인 운동 증상 완화됐다. 삶의 질 좋아졌다. 보행 속도 빨라졌다. 균형 능력도 좋아졌다. 다 좋아졌대. 손가락 민첩성이 우리 파킨슨 분들 떨어져서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어려워지고 단추 같은 거, 여매는 거 어려워지고 글씨 쓰는 것도 어려워지고 손가락 민첩성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함이 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양치질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 감소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정운동 프로그램은 8주 이상, 총 30회 이상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운동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운동의 양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36명의 초기 파킨슨병 환자예요. 호헨야 척도에 따르면 1에서 2기를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자꾸 호헨야 척도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자, 이분들한테 12주 동안 구조화된 운동 프로그램, 단순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고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민첩성 운동, 우리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강조되는 운동 항목들이잖아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민첩성 운동, 균형 훈련, 멀티태스킹 이런 운동들 그리고 유연성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운동 프로그램 복합적으로 하고 또 반면 대조군으로는 12주 동안 스트레칭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호흡냐 척도 말고 제가 정신기능과 사회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 다 복합적으로 들어간 척도가 또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UPDRS 척도입니다. 이거는 의료진들이 체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 보호자분들은 하시기가 복잡해요. 호흡냐 척도는 간단합니다. 자, 4주차, 8주차에는 큰 차이가 둘이 없더라. 근데 12주 동안 시켰더니 운동 증상이 또 나오죠. 삶의 질을 향상시키더라. 그래서 포인트는 신경 재활을 위해서 우리 파킨슨병 환자분들 하루빨리 운동하세요. 운동을 조기에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논문이었고요. 파킨슨병이 있는 58병의 시니어에게 세 가지의 다른 운동을 일주일에 3번씩 시켰어요. 저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 운동 얼마나 해야 되냐 물어보시면 일주일에 최소 3번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8주 동안 운동을 시켜봤대요. 첫 번째는 기능성 트레이닝이에요. 기능성 트레이닝은 밀고 당기고 뻗고 매달리고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들을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자, 했더니 호흡 기능에는 변화가 없었다. 두 번째, 자전거 운동. 파킨슨 진단받으면 무조건 집에 고정식 자전거 들여놓으시라 제가 안내를 합니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유산소 그리고 하지 근력 운동 기구이기 때문이에요. 자전거 운동 시켰더니 최대 호기압 내뱉는 파킨슨과 호흡 기능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최대 호기압이 향상되었다. 가상현실 게임 운동이에요. 우리 닌텐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위핏 트레이닝이나 리듬핏 트레이닝 이런 영상을 보고서 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들을 했더니 조금 더 복합적으로 좀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운동 했더니 최대 흡기압, 최대로 들이쉬는 호흡의 양이 향상되었다. 즉 자전거 운동, 가상현실 게임 운동은 호기 근력과 흡기 근력을 향상시켰다. 그래서 호흡 기능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파킨슨병 환자 운동 강도 어떻습니까? 저는 강도 할 수 있는 만큼 강하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에요. 파킨슨병 환자는 뇌졸중 환자분들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능을 약물이 돌고 있는 온타이밍, 약물 온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약물의 효과가 내 몸에 돌아서 활동을 하기 용이한 시간에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할 수 있으면 고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적용한 이런 논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654명이 참여한 것들을 이제 시스테믹 리뷰 검토를 해봤더니 고강도 운동을 한 사람들이 TUG 3m 의자에서 일어나 갔다가 걸어갔다가 와서 다시 앉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체크하는 거예요. TUG 테스트라는 이런 동적 균형 또는 보행 능력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기구 척도인데요. 기능적 이동 능력이 향상됐답니다. 자, 고강도 운동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운동의 이점을 제공한다. 할 수 있다면 고강도 운동을 진행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증도, 내 증상이 경한지 중한지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치료사들이 파킨슨병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광자를 개설을 한 이유는 운동하라고 엄청 강조를 하는데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사실은 거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많고 거동을 할 수 있어도 본인 스스로가 넘어질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파에서 일어나 어떻게 다양하게 그런 기능성 트레이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운동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현재 내 기능이 어떤 수준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자. 그래야 치료사한테 프로그램을 문의를 할 수도 있고요.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운동 도대체 해야 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호했냐? 이 척도를 가지고 우리는 기능 상태를 평가할 겁니다. 증상만 가지고, 신체적인 증상만 가지고 5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은 몇 단계일까? 이것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보호자분들은 첫 번째,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약물을 놓치지 않고 빼먹지 않고 잘 드실 수 있게 관리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에 맞는 운동 방법을 꾸준히 할 수 있게 정보를 드리고
환경을 제공하고 하다못해 코엔야 4단계, 5단계 환자분들은 보호자가 필요해요. 보호자의 도움하에 운동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제가 살짝 옆으로 나와야겠네요. 자, 취약한 부분을 찾자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단계에서 2단계 호엔야는요, 초기를 말합니다. 1단계는 주변 사람들 봤을 때 파킨슨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에요. 본인은 알죠. 본인은 불편하니까. 신체의 보통 파킨슨병은 한쪽으로만 증상이 시작돼요. 보통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보통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치 편마비처럼 왼팔과 왼다리, 어떤 분들은 오른팔과 오른다리. 그래서 한쪽에만 신체가 증상이 있고 특별하게 뭐 다른 문제는 없어요. 자, 호엔야 2단계는 이제 양쪽에 뭔가 불편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양손을 이용해서 하는 동작들에서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조작하는 게 힘들고 또 자세 조절 반사가 어려워지는 것이 파킨슨의 특징인데요. 균형 능력에 약간 이제 문제가 약간 생기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걸어가는데 누구랑 부딪히면 우리는 견고하게 자세 잘 잡죠. 넘어지지 않게. 뭐 스텝을 다시 뗀다거나 중심을 잃었다가 다시 상체를 세운다거나 이런 자세 조절 반응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차하면 쿵 하면서 통나무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호엔야 2단계에서도 크게 보행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정도예요. 3단계는 이제 중기입니다. 3단계, 4단계는 중기. 호엔야. 자, 자세 조절 반사 장애가 이제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균형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3단계, 4단계는 낙상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3단계는 아직은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요. 근데 4단계는 집안에서 혼자 보행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안전바 같은 거를 욕실이나 이런 소파나 침상 옆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이제 4단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5단계는 거의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인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나 앉는 것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두려우실 거예요. 파킨슨이 이렇게 지금 증상이 되나? 진행이 되나?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약물과 운동을 통해서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이 있죠. 잘 관리만 하면 10년, 20년, 30년 증상 잘 유지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호흡약 척도를 보고서 5기를 보고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아,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코엔약 척도가 이제 1에서 2단계, 거의 초기예요. 이분들은 할 수 있다면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좋아하는 운동들은 하시면 좋아요. 파킨슨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막 우울해 하시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신체 활동들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파킨슨 재활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기에 파킨슨 재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필요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파킨슨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파킨슨 환자분들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다행히도 파킨슨과 관련된 이제 논문이라든지 영상 자료라든지 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한 2년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받으시면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영상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영상 엄청 많이 나와요. 파킨슨의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리가 잘 된 그런 책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호흡약 척도 3에서 4단계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보통은 파킨슨 재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3단계에서 4단계 분들이 가장 많이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진단 받자마자 이제 치료사를 찾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아직은 많이 이제 이런 교육들이 더 진행이 돼야 되고 3단계에서 4단계 분들은 낙상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균형 훈련, 근력 운동, 그다음에 관절이 뻣뻣하면 더 넘어지고 자세 조절 반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연성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 3단계부터는 보행에 어려움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4단계, 5단계는 사실은 이제 말기 단계라고 하잖아요. 누워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은 대부분 많은 시간을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이제 집에서 같이 계실 건데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냐? 가능하면 앉아있도록.
가능하면 붙잡고 서 있도록, 가능하면 붙잡고 좀 걸어보도록 이런 신체 활동량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잘 걷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폐용 증후군,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그런 2차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완화 케어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을 좀 유지하실 수 있도록 통증 케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그런 완화 케어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전한 운동 포인트 4가지를 제가 정리해왔는데요. 파킨슨은 언제 운동해야 되나요? 자, 약물을 드시고서 효과가 돌 시간이 있어요. 그럼 온타임에 운동하셔야 됩니다. 특히 레보도파라는 약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파킨슨 치료하시는 약물요법. 레보도파를 많이 드시는데 레보도파는 약을 드시고 나서 최소 20분 뒤부터 약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드시자마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프로그램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 너무 중요해요. 고강도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낙상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고관절 골절되는 분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고관절 골절은 수술하면 되죠. 인공관절 수술하고 뭐 핀 받고 하면 되는데 고관절 이 관절 자체에 이제 큰 어떤 그런 신경, 혈관 지나가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 낙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방이 최우선이에요. 자, 세 번째는 맞춤 운동 계획입니다. 파킨슨병은 제 생각에는 최소 한 번은 그 재활 전문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내 수준을 파악하고 내 수준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뭐 온라인 상담이나 상담해보면 어떤 운동 하세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근력 운동 빠져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정도의 능력이면, 기능이면 유산소 운동 포함하셔야 되는데 좀 숨이 차는 운동 안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최소 한 번은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호흡야 척도의 4에서 5단계, 말기라고 했죠. 이때는 보호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들이 같이 운동하고 같이 활동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 자체는 사실 건강한 사람, 뭐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파킨슨은 몸이 뻣뻣해지고 굳어가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운동이 그냥 내 생활의 루틴이다 생각하시고 하루 중에 좀 적지 않은 시간을 운동에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것은 누워서 할 수 있는 동작, 그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 의자를 붙잡고 하는 동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균형 능력이 떨어지는 파킨슨 분들이 한번 이렇게 중심을 잃으면 다시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누워서 운동하고 이제 또 가능하면 앉아서 운동하고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서 포지션을 가지고서 운동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킨슨 운동 프로그램으로 LSVT 빅이라는 운동 교육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동작을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운동을 시작하는 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멈추는 것도 어려워요. 특히 보행할 때 점점 가속 보행 있잖아요. 그리고 동작이 점점 작아져요. 동작을 크게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동작을 보시면 자, 스피드,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동작을 크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머릿속으로 크게 한다. 그래서 팔다리를 교차해서 들어보는데 네, 크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이렇게 내 신체 안에서 움직임을 크게 만들어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계속 생각하든지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크게. 자, 팔을 위로 번쩍. 자, 다리 한쪽은 벽에다 올렸고, 네. 구부리고, 이제 이런 동작들은 이제 몸통 조절하는 동작들이 되겠고요. 파킨슨 4단계에서 5단계 분들,
한 3, 4, 5단계 분들한테 이제 하기 적합한 이런 누워서 하는 동작들이. 근데 실제 해보면 이렇게 어떻게 동작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러나 반복하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 자, 다리를 바깥으로 안으로. 자, 여기가 이제 침대 위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다리를 번쩍 들어서 바깥, 번쩍 들어서 안으로, 번쩍 들어서 밖으로, 번쩍 들어서 안으로. 침대 위에서 돌아 눕거나 일어나 앉거나 하는 이런 침대 이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동작들이에요. 이렇게 돌아 눕는 것도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순간 돌아 눕는 거예요. 크게 가슴 벌리고 돌아 눕고 다시 돌아오고 돌아 눕고 다시 돌아오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작을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동작을 빨리 하라고는 강조하진 않아요. 그러나 크게 돌아눕고 다시 반대로 돌아눕고 돌아눕고 다시 원위치 동작을 크게 하는 것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습은 파킨슨병 환자분들 특히 밤에 잠 못 주무세요. 왜냐면 우리 뒤척뒤척 하면서 그런 동작들 사실 자면서 많이 뒤척이는데 돌아눕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그냥 자면서 자세가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눕는 동작들은 중력을 이용해서 순간 돌아가는 이런 움직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허벅지를 마치 박수 치듯이 탁탁 치는 소리를 내면서 움직임의 끝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끝이면서 다시 그게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손의 민첩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크게 펴는 동작들을 또 강조합니다. 크게, 크게 벌리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운동을 조기에 시작하지 않고 한 3단계에서, 호흡량 3에서 4단계에 많이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손가락 펴는 움직임 시키면 손가락이 완전하게 펴지지가 않아요. 완전하게 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놓치고 하는 거죠. 자, 의자에서 일어나는 거 많은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동작을 크게 하면서 상체를 앞으로, 내 몸의 중심을 앞으로 가져다 놓는. 그리고 이런 동작은 다리에 근력이 부족하면 이런 동작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력과 균형과 그다음에 이런 큰 움직임들을 같이 훈련하는. 그러니까 의자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누워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운동하는 것. 동작을 크게. 보호자분들 옆에서 자 크게 왼손 자 오른손 크게 벌리고 다리도 높이 들어보자. 다리를 높이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자 이 동작 하시면 지금 펴져 있는 다리보다 구부러져 있는 다리에 체중이 많이 실려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하체 근력과 균형 훈련이 되겠습니다. 상체를 많이 구부리고 많이 펴는 동작. 반대쪽. 그래서 보통은 파킨슨 1, 2기, 호흡량 1, 2기를 보면 한쪽으로 장애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잘 안 되는 팔다리가 있습니다. 그쪽을 이제 구부려 놓고, 그쪽 다리를 구부려 놓고 안 되는 쪽을 더 트레이닝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발끝 이렇게 앞으로 들고 있잖아요. 이런 동작들도 하면 종아리 근육, 이렇게 발목 올리는 근육을 더 많이 운동시킬 수 있죠. 자, 이렇게 옆으로 회전하는 동작들 보시면 자, 앞에서 고관절이 회전하죠. 이런 회전, 몸통을 회전하고 고관절을 회전하는 이런 동작들이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에서 안전하게 붙잡고 회전하는 동작.
그리고 지금 다리가 휙 돌아가는 다리 있죠? 이 다리가 균형을 잘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그래서 동작을 크게 하면서 근력과 움직임 범위와 균형 능력을 같이 챙길 수 있는 동작. 자, 점점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서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자세가 좀 불안한 분들 있죠. 균형 잡기가. 그러면 의자를 하나 또는 양쪽에 두 개를 놓고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의자를 양쪽에 두고서 그 사이에 서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보다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들의 포인트는 할 수 있다면 난이도를 어렵게 하고 그렇지만 낙상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진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 구부리고 쫙 펴고 상체를 구부리고 쫙 펴고. 그래서 균형 훈련과 하체 근력과 몸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동작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그리고 민첩성 운동입니다. 민첩성. 자, 제자리 점프. 파킨슨 분들 어려워하시죠? 그러면 붙잡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폈다만 반복해보자. 붙잡고. 자, 이렇게 제자리 점프하는 동작들 쉽지가 않습니다. 민첩성과 그리고 발목의 안정성과 발목에 힘이 필요하죠. 순간적으로 내는 힘. 점프해서 발을 바꿔서 위치하는 것들. 포인트는 의자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의자 안 붙잡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안 붙잡고 하시지만 한발서기 동작도 굉장히 많이 하죠. 한발서기 동작. 우리가 치료실에서 치료사들이 기능평가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이런 한발서기 동작들이에요. 하체 근력과 균형 능력을 한 번에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체 근력도 고강도의 하체 근력 운동도 파킨슨병 재활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리 스쿼트 동작들. 그래서 발목 주변 부들도 고유수용성 감각도 자극하면서 하체와 엉덩이 근력을 트레이닝하는 동작들. 자, 이번에는 스모 스쿼트, 스모 스쿼트. 넓게 벌린 상태에서 의자 붙잡고 앉았다, 일어서. 앉았다, 일어서. 그래서 하체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운동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